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안녕하세요. 심리타로의 한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헤어졌거나 싸웠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한 리딩 주제 찾아왔어요. 누가 더 후회할까? 입니다. 여기 4개의 카드 더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나 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5초의 시간 여유 드릴게요.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심리타로의 한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누가 더 후회할까? 입니다. 0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해석해 드릴게요.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상대방과 여러분의 성향은 어떤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0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방이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스타일, 느린 스타일, 여러분하고의 성향 차이가 좀 있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뭐 아니면 도,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상대방은 물론 마음은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자기 사회적인 면은 이 완성을 하신 부분이 보이시는데, 성격이 굉장히 느리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 분과 만남에 있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다든지, 왜냐하면 상대방이 좀 이렇게 좋게 보면 신중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좀 마음의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좀 표현하는 게 조금 느리신 분, 아니면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우셨던 분 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이분하고의 뭐 썸이든 뭐 연인 관계였든 이런 타로를 보실 때는 분명한 뭐 이 사람이 어떤 뉘앙스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보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은 어쩌면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불신은 지폈어. 근데 그 이후에 뭔가 하지를 않으셨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설사 나는 이 사람하고 사귀었어요 안나님 하더라도 뭔가 좀 답답함이 많으셨던 분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여러분은 많이 지켜보고 속 터져 행동하지 않았던 모습이 보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자 했지만 행동은 안 해. 우리 사귀자 했지만 행동은 안 해. 근데 여러분은 계속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떤 모션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했지만 그런 게 오지 않아서 여러분이 먼저 이 관계를 조금 정리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 월드카드 끝에 마무리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썸이었으면 뭐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누가 더 후회할까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헤어지신 분들을 가정하고, 혹은 썸 타다 끝나신 분들을 가정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썸 관계였으면 너무 질질 끌었다든지 아니면 연인이었으면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랑 연인 관계고 사귀는 사이가 맞는데 상대가 어떤 행동은 전혀 우리는 뭐 친구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행동력이 좀 많이 느리다, 행동력이 모질하다, 아니면 행동 표현이 졌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감정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타나는 그 마음은 어쩌면 그만큼의 간절함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동력이 좀 많이 느리셨던 분이 아니셨을까. 아니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 사람 만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든지, 아니면 저는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하는 부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카드를 봐도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지금 우리가 사귀는 게 맞아? 너무 사귀면 내가 좀 1순위가 돼주고 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말은 분명히 사귀자 했어. 우리가 사귀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사귀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 그럴 거면 우리가 진짜 사귀는 게 맞아? 하고 헤어졌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짧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관계는 그래도 최소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많으셨고,
짧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답답한 게 관계에서 3개월 이상 갔다는 건 우리 영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을 좀 지켜보고 이런 건 있었어요.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신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솔직히 신중한 건 개나 줘보래요. 솔직히 지 마음이 그만큼 안 되는 거지. 첫 번째 카드부터 답답해갖고 내 답답함이 많이 느껴졌고 나는 이 사람을 만나지만 전혀 사랑하는 느낌을 못 받는다. 이 사람은 썸을 타고는 있지만 이게 친구인지 썸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셨고 그래서 0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그냥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아니면 그만하자는 말이 나오도록 행동을 하셨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또 이 사람들 이분이랑 상대방이랑 월드 어떤 결혼이나 어떤 하나의 세상을 이루고 싶었던 마음은 간절히 하셨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나한테 보여주는 느낌들이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먼저 냉정하게 저스티스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조차 이 사람은 좀 더 열정적인 모습이 없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게 좋게 말하면 이 사람 신중하고 행동력이 좀 느린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하고의 관계가 썸이든 연인이든 됐을 때는 여러분도 분명히 무슨 상대방과 여러분과 뭐 부딪혀서 일어나는 스파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금사빠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하고 사랑에 빠졌지만 유지가 힘들었다. 아니면 그 마음이 빨리 식었다. 왜냐면 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인이 나왔기 때문에 쓸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은 조금 가면 갈수록 마음이 커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로 보여지는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상대방 왕이 처음에는 10이었고 여러분이 3이었으면 이제 거꾸로 같이 이제 중간에서 7 정도에서 쭉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10일 때 이 사람은 뭐 오히려 10에서 7이 됐다든지 6이 됐다든지 5가 됐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느끼는 어떤 이상함, 불편함 혹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 그리고 답답함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분명히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어떤 말은 나는 네가 너를 제일 사랑해 혹은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는 일단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내 소리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마음은 그만큼 지켜가지 못했고 설사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력은 따라주지 못했다. 그래서 헤어지시지 않으셨나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자, 그럼 누가 더 후회할까가 오늘 주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속마음과 자, 여러분의 속마음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더 후회해야 될 텐데. 네. 네. 자, 누가 더 후회할까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카드를 보면 사실 후회의 감정만 딱 놓고 본다면 상대방도 여러분하고 정말 처음에는 뭔가 여러분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오래 안정감 있게 만나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긴 있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행맨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온 게 나는 이 자리에서 멈춰 있고 행동력이 없고 그 자리에 주저하고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행맨이란 카드 자체가 자기가 일어나서 이 끈을 풀고 나올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환경적인 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성이 있을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 마음과는 조금 달라졌다. 처음에는 포완즈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첫눈에 반했어가 떴지만 나중에 행동이 떠서 어떤 행동력을 하지 않았고 이 현재 상황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5 오브 컵스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미련과 후회는 상대방이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하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열정적인 그 사람이 여러분 다가왔을 때 내 마음에 열정이 폈고 이 사람을 진짜 연인으로 받아들였는데 지켜보다가 이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카드만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더 후회할까라고 쳐보면 상대방이 한 6, 여러분이 5. 그러니까 후회는 상대방이 조금 더 많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또 그 못지않게 여러분 후회라기보다는 약간 아쉬움. 더 우리가 잘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 상대방 나 혼자 노력을 어떻게 해? 관계에서 같이 노력해야지. 상대방은 노력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무슨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한쪽에서만 이 끈을 잡고 있는다는 건 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상대방 이미 끈을 놓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끈을 굉장히 꽉 잡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계속 이 끈을 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행동이고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이걸 놨거든요. 꽤 오래 지켜봤어요. 여러분은 꽤 오래 기회도 줘봤고 또 꽤 오래 이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대도 해봤고 왜냐? 이 사람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믿고 싶었고 나는 이 사람과 연인 관계를 오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았고 행동을 하지 않았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답답하죠. 답답하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배려받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미 끈을 놓고 있으니까. 처음엔 자기가 잡았는데 지는 놓고 있어. 뭔 개소리야 그게. 그래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상대방은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를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는데 여러분은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상대방은 어쨌든 후회는 한다. 후회는 상대방이 더 하고 조금 내가 조금 이 사람이 좀 노력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우리가 참 잘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는 하는 건 여러분이 더 아쉬워하지만 후회는 상대방이 더 한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는지 상대방 카드를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다른 사람이 있었던지 아니면 뭐 상황이 안 좋았던지 왜 이 사람은 노력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게 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게 하고 내가 배려받는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했는지 한번 상대방 카드를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여기도 포환지가 떴네. 상처받았고 자 자, 요것만 봤을 때 카드가 좀 애매해서 이게 여러분에 대한 카드인지 그래 3 오브 완즈가 나왔네. 사실 상대방은 과거에 깊은 관계가 있었던 이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배신감, 상처를 받고 엄청 힘든 이별을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자기가 그 과거의 이성하고 만났을 때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만큼 절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는 뭔가 자기의 적극적인 면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0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은 과거의 이성이 좀 매여 있었다. 과거의 이성과 완전히 관계는 끝났어요. 누가 있어서 과거 이성을 만나고 있어서 연락이 돼서가 아니라 그 이성과의 관계에서 배신과 어떤 거기에 대한 두려움, 후회, 너무 아팠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지만 과거의 어떤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막대기를 잡고 있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은 했지만 그 과거의 이성을 잊지 못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잊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떤 자기의 확신을 갖고 다가올 수가 없었다. 여러분을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들었어요. 좀 과거의 이성하고 여러분하고 닮은 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잘해보고 싶었지만 만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잖아. 과거의 그 사람이고 여러분은 당연히 다르지. 사람은 다 다른데. 다른 사람이니까 그 과거의 이성의 기준에 맞췄을 때 여러분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동 안 한 걸로 보여요. 그 처음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과거에 만났던 이성하고 닮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 그게 외모가 됐든 성격이 됐든 말투가 됐든 목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닮았는 게 있었는데 그 과거의 이성에 대한 추억 속에서 여러분하고의 처음엔 이 사람 적극적이었어. 그래서 만남을 했고 썸을 타든 관계를 했든 뭐 이 연인이 되었든 결혼하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어갔는데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 당연하지. 당연히 그 사람이 아니지. 그럼 걔한테 다시 가든가.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니까 이 사람이 이게 아닌가 하고 그 자리에 멈춘 거예요. 그러면 지가 먼저 끝내든지. 근데 이 과거 여자랑 만나든지 다시 가서 무릎 꿇고 빌든지. 왜 다른 사람 감정을 쥐락펴락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과거의 기억에서 못 벗어났다. 다른 이성이 있지는 않았어요. 과거 여자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뭐 누가 있고 이런 모습은 안 보이는데 과거에 만났던 이성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하고 좀 크로스업 되면서 여러분은 그 이성과 좀 비교하지 않았나. 이거 처음에 여러분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빠르게 진전됐을 때는 과거 이성과 여러분이 좀 닮은 점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이 여자라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다르거든. 당연한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만 내뱉고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후회는 상대방이 더 합니다. 더 하지만 여러분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그럼 이분이 후회를 좀 더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면 근데 크게 여러분보다 많이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봤자 1할, 2할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을 깨닫고 연락이 오고 근데 연락이 와도 저는 사실 과거에 이 정도로 상처받고 이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좀 여러분이 진짜 완전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재회하는 건 솔직히 반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재회를 떠나서 연락이 올지 안 올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연락이 올지 안 올지 그걸 한번 뽑아봅시다. 이 사람 연락을 할까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뜨밤. 여기 또 나왔어. 쓰리원즈. 짜증나. 자, 이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어떤 스킨십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이성이랑 여러분이 다르다는 건 알았어. 근데 스킨십도 달라.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스킨십적인 면이 더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연락이 올 수는 있어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5 소드, 3 완즈, 퀸 오브 컵스라고 이런 거 다 뜨잖아요. 물론 퀸 오브 컵스가 굉장히 감정에 솔직하고 이제 감정을 품어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이건 여러 번 카드고 상대방은 어떤 단순한 일시적인 외로움 때문에 연락이 올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3 완즈 희한하잖아. 또 나왔다. 3 완즈 과거 이성에 대한 기억은 잊지 못했다. 놓지 못했다. 과거에 대한 이성의 그러니까 미련이 여러분한테는 여러분하고 헤어진 거에 대해서 후회는 있지만 과거 그 여러분 전에 어떤 이성에 대한 미련이 가득가득 남아있는 사람이다. 과거의 그림자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라 그래요. 필요 없어. 꺼지라 그래. 뭐 스킨십 하고 싶어서 연락 오면 뭐 나는 할 사람 없나? 아니 뭐야 무슨 소리야. 어쨌든 조금 스킨십 때문에 외로워서 여러분한테 일주일 안에 연락 올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나님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제 마음이 너무 커졌고 지금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연락이 와서 좀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서 이 사람한테 나만의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금방 연락이 왔을 때 만나거나 스킨십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후회를 한다 그랬고 연락이 온다 그랬으니까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온다 그랬거든요. 스킨십적인 면 때문에 연락이 온다 그랬고 연락이 온다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한테는 다른 이성이 나타날까 볼게요. 너무 이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서 금전도 있고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외모도 괜찮고. 근데 여러분한테 어떤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이게 연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1순위가 아니었어요. 하는 느낌이 들게끔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그만큼 아쉬움이 없었다는 거죠. 열정적이지 않았다는 거고 처음하고 마음이 달라졌었다는 거고 금사빠였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 사람은 좀 제외하기에는 힘든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이성 오늘 제가 뽑아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0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많이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미련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해보고
반은 마음이 커 보여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어쩌면 해소가 되기 전에는 다른 이성이 들어와도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성운을 보는 게 지금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한테는 물론 다른 이성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이성에 대한 어떤 기억, 그림자, 추억 속에서 살고 있었던 모습이긴 한데 그 그림자 과거에서 벗어나기 좀 힘든 사람이었다. 그리고 과거의 이성과 여러분하고 분명히 닮은 점이 있었고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이성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 이성한테 관심이 없다. 들어온다 해도 둘째 주 이후에부터 들어오지만 전혀 여러분한테 어떤 임팩트 있는 존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을 아직 못 놓고 있기 때문에. 자,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먹이 사슬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 이성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고요. 여러분도 이 사람을 완전히 못 벗어나면 여러분 역시 누구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는 물론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고 필요한 부분만 참고 삼으시면 되고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다 맞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마음의 정리를 하시는 건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이고 몫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관계가 나한테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관계인지 부정적인 관계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상대방은 현재 지금 과거에 대한 어떤 그림자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습지 사는 버섯처럼 거기서 이 사람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은 올 수 있지만 그건 스킨십적인 연락이지 여러분한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연락은 아니다. 후회는 이 사람이 더 해요. 왜냐 여러분이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성 있게 자기를 대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마음이 빨리 식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여러분한테 배려와 존중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 이게 뭐지? 우리가 지금 사귀는 게 맞나? 썸을 타는 게 맞나? 하는 물음표가 계속 들게 한 사람이었다. 그건 결코 저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성은 이 사람을 완전히 놓아줄 수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하니까 좋은 이제 카드를 참고만 삼으시길 바라고 그러면 좋은 카드를 뽑으면서 0번 카드 리딩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도 머리로는 알고 계세요. 마음이 수천 갈래세요. 이 사람하고 내가 힘들었고 지옥 같은 어떤 연애, 그 인내를 하셨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갈래로 바뀌시지 않을까라는 카드가 들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긍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는 선택지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이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지러운 마음들을 좀 한계로 정리하시고 내가 바라는 사랑, 내가 바라는 연인이 어떤 건지를 스스로 한번 통찰해 보시고 그게 이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서 이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아서 이 사람 만나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는 하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지금 뭐 저랑 장난하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 봄으로 인해서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흙 속에서도 내 거를 찾으면 되거든요. 내가 찾을 수 다 똑같은 돌이라도 내가 찾는 게 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하고 물론 이 사람이 달라져서 카드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니까 이 사람이 달라져서 여러분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 재회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썸을 시작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카드상 보여지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결코 과거의 그늘에서 현재는 못 벗어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어떤 마이너스고 부정적인 관계였고 힘든 관계였다면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가지 왔다 갔다 오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잠도 잘 못 자, 밥도 잘 못 먹어, 힘들어, 일도 잘 안 돼 하는 거를 이제는 마음을 모으고 조금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키워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너무 혼돈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혼돈에서 벗어나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좋은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새로운 이성이 들어와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보내야지 새로운 이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그런 길을 만드는 건 여러분 스스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 경험을 너무 아프고 괴롭고 이 사람을 쳐다보는 데 쓰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을 내 걸로 만들고 또 보낼 수 있으면 보내주고 또 그 관계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냥 남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정말 그때 정말 날 사랑했던 것 같은데 사랑했던 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나 사랑했어. 아니, 아니었던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그냥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욕이 나와도 욕을 하세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시고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을 한 가지로 찾는 일. 이거를 경험 삼아서 내가 원하는 사랑이 어떤 건지를 찾는 일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리딩 주제 누가 더 후회할까? 상대방이 후회는 더해요. 근데 그 후회는 진실한 마음에서 오는 후회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자기를 진정성 있게 대했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후회고 연락이 오지만 그거는 진실한 마음인 연락보다는 어떤 스킨십을 위한 연락일 수 있으니까 아쉬운 거는 여러분 또 같이 아쉽고 같이 후회가 들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 조금 1, 2할 정도는 더 후회를 하신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아쉬움은 이 상대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고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영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음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네, 오늘의 리딩 주제는 말이 꼬였네. 리딩 주제는 누가 더 후회할까?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 상대방의 현재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헤어진 이유와 상대방의 성향, 여러분의 성향 등을 보겠습니다. 네. 상처를 받았네요. 상대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인 면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감성적인 면이 많은 사람. 되게 상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성적이고 감정 표현이 능하고 혹은 자기의 감정을 좀 잘 드러내는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 잘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앞 카드는 말은 예쁘게 하는데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시면 이런 분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더 이렇게 로맨틱한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 좀 외모가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스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외모 괜찮으셨던 분. 자, 그런데 이 카드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상처받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상처받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배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한 어떤 마음이 분명히 크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자기를 더 돋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던 모습이 보여요. 상대방이 좀 약간 패션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고 여러분이 좀 상대방을 좀 수용해줘, 이해 더 맞춰주려 했던 모습, 더 이해하려고 했던 모습. 근데 상처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지금 무슨 상처가 받았는지 안 나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은 그래도 굉장히 어떤 이해의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인 것 같은데 왜 상처를 받았지? 약간 좀 배신을 당했어요 라는 카드가 떠서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 왜 배신을 받았을까? 헐, 대박. 헐, 엄마 어떡해. 여기서도 파이브 소드. 나 어떡해. 짜증나. 아씨. 카드는 카드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너럴 리딩이니까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리딩을 해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100% 믿지는 마시고. 파이브 소드가 2개나 떴거든요. 파이브 소드 자체가 이거 그림을 보시면 어떤 칼이 5자루가 보이는데 두 사람은 지금 패배했어요. 이 사람하고 칼싸움에서 패배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칼보다 더 많은 칼을 좀 숨기고 훔치고 아니 훔치다긴 그렇다. 숨기고 약간 이 사람들이 조금 비아냥 조롱거리는 그런 카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하늘도 되게 구름이 끼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블라인딩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 펜타클이 떴고 여기 러버스가 떴어. 이게 뭐냐면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조언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외모 괜찮고 패션 센스
남다르고 되게 감성적이고 말을 예쁘게 해. 하여튼 말 예쁘게 하는 놈 X년 뭐 치고 괜찮은 사람이 없어. 짜증. 상대방한테는 다른 이성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셨다면 갑자기 이별을 당했다든지 갑자기 상대방이 헤어지자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놔두고 여러분하고 바람 피운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제일 크게 보이는 틀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아니라면 그냥 패스하세요. 그리고 다른 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딱 연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하고 만나는 중에 둘 경우 중에 하나예요. 다른 오래된 이성이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났다든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만났다가 여러분하고 관계를 끝냈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사귀고 있는 중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서 그 사람하고 여러분을 좀 재었어요. 비교했어요. 비교해서 여러분보다는 상대를 택해서 갔다. 뒷박침. 짜증.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배신감? 아니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헤어진 게 아닌가. 근데 그래 그 사람과 여러분 끊없이 비교를 끊없이라고 하긴 그렇다. 그 사람과 비교를 했고 상대를 좀 택한 모습이 보이십니다. 근데 제너럴 리딩이고 타로 카드는 그냥 모든 경우와 맞지 않으니까 잠깐 뭐 싸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 믿지 마시고 이거는 어떤 헤어짐이나 이런 분들은 더 맞는 리딩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제가 지금 썸 타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 주변에 다른 썸녀가 있어서 비교했다. 여러분이 연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오래된 연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이랑 바람 날 수도 있다. 아니면 여러분 썸 타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 사람한테 갔다. 미치겠다. 카드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상대방이 약간 외모가 괜찮다라고 나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진짜 꼴값다. 꼴값던데 진짜. 짜증. 자,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누가 더 후회할까를 오늘 리딩 주제니까 볼게요. 자, 누가 더 후회할까? 그렇지. 파이브 소드 여기도 나왔지. 그래, 너도 나와야지. 여러분 타워 카드 나왔다. 많이 힘들으셨구나. 어떡하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신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의 위안을 드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카드 리딩 나오는데 이게 상대방 카드고 여러분 카드거든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행복했어요. 너무 연애 관계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굉장히 감수성이 있고 감성적이고 로맨티스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고 외모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 연애가 너무 행복했어. 근데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상대가 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든 상황.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근데 이 힘듦이 여러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오래 가지는 않고 4월 달까지 정도 힘드시면 여러분이 4월 달쯤 되면 이 마음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음 모습을 찾고 사실 이 월드카드에 나오는 게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시기가 지금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알아요. 카드에서 보이는 게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벼락 맞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배신감 들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게 여러분 카드에서 우울은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원래 성향 자체가 그렇게 우울한 성향이 아니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런 벼락을 맞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빨리 알게 해서 다행이라는 거. 더 길게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 상황이 3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새로운 기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로 보여지시고요. 상대방은 그래도 여러분 놔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끊는 게 맞나 떠나는 게 맞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엔 상대의 다른 이성을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해요. 다행이라 하니까 좀 그렇다. 근데 나 목소리 기분 좀 좋아 보이지 않나? 다행, 파이브 소드가 똑같이 떴어요. 이게 뭐냐? 야, 이런 게 있어야지 당연히. 이게 인과응보. 나는 너무 못됐나?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사람 역시 상대방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은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지만 후에는 상대방이 더 많이 한다고 나오는데 상대방이 배신을 당해요. 자기가 여러분을 놔두고 갖는 그 이성하고의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이봐봐, 지켜보잖아. 템펜타클 멀리서 못 다가오지. 그래, 이거 러브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 카드에서는. 한 가지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야, 잘못 썼겠니? 왜 이래? 이제 와서 고민하면 무슨. 자, 여러분이 이 힘든 시간이 4월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은 배신 그 다른 이성한테 가서 배신을 당했잖아.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이 진실한 자기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하지만 못 움직이죠.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못 움직이지.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요. 자, 그래서 파이브 소드가 여기 마지막에 나오면서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더 후회를 하고 멀리서 계속 여러분을 지켜보고 인스타를 본다든지 카카오톡 스토리를 본다든지 뭐 카카오톡 푸사를 본다든지 이따위 찌질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이 힘들었던 게 3월을 지나면서 나왔죠. 안정감이 들어요. 안정감이 들면서 여러분한테는 어떤 주변에 다가오는 이성들이 있어요. 2명 정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그런 이성이나 사랑보다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열중하는 모습. 그때 상대방은 뭐 하고 있냐? 배신 당하고 후회하고 지켜보다가 네가 정말 나의 사랑이었는데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찌질해서 용기도 못 내. 요거는 3월 달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누가 더 후회할까? 자, 현재는 아프고 힘든 사람은 3번 카드 여러분들이세요. 많이 힘들어요. 타워 카드라는 건 이 타로 카드에서 가장 제일 힘든 걸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텐소드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맞지만 여러분 요거 3월 달까지만 지나면 어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면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니까 지금 이 2월달 3월달 시기를 좀 잘 버티시면 여러분은 후회를 안 해요. 이 사람하고 헤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월드카드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헤어진 거 너무 그때 일찍 알게 참 다행이다. 잘 헤어졌어. 이런 생각까지 하시고 상대방은 현재는 그 다른 이성이랑 좋아요. 막 열정을 나누고 근데 인과응보 지도 당해. 지도 똑같이 배신당해. 배신 당하고 나면 후회하고 여러분한테 다 돌아오고 싶고 여러분이 자기를 진짜 사랑해줬다는 사람인 걸 깨닫지만 쉽게 연락은 못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혹시 언제 연락이 올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여러분을 조금 마음의 조금이라도 편안하시라고 한번 뽑아볼게요. 이 사람이 언제 연락이 올까? 오실 수는 무슨 존댓말이야. 여기 쓰레기 같은 놈인데. 진짜 미친 놈과 년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얘는 뭐 이 상대방 파이브 소드를 달고 다닌다 아주. 자, 여기서는 지금 언제 연락 올까는 안 나와요. 상대방 이성한테 이 상대방 이성이 내가 있어. 확실해 이건. 확실한데 그 이성하고 잘 지내. 언제 5주 후에 똑같이 배신당해요. 그 이성한테 다른 남자나 여자가 있었나 봐. 똑같이 당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안에 카드를 뽑았는데 한 달 안에는 이 사람이 언제 연락 올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 이상하고 언제 배신당한다고 깨지진 않잖아. 뭐 싸움의 과정이 있어야 깨지지. 그래서 배신은 5주 후에 당한다.
4주에서 5주 넘어갈 때. 지금 좋아요, 두 사람. 아주 깨가 쏘아 쏟아지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5주 안에 이 사람이 배신을 당한다. 5 선수가 오늘 이 3번 카드에서 3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정말 진심을 다했고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 사람 맞춰주려고 했고 수용정이었고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많이 맞춰주는 분들이셨고 그 연애가 참 행복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겼다든지 잠수를 탔다든지 상대방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든지 그 이유는 다른 이성 때문이었고 여러분 지금 너무 이해할 수 없고 이 상황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이해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고 하지만 여러분은 3월달이 지나면서 마음의 안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완전 새로운 어떤 기운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고 상대는 지금은 좋아요. 4, 5주 후에 이 사람 여러분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 이 사람 배신당해요.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당해도 싸지. 원래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똑같이 배신을 당하고 후에는 상대방이 훨씬 더 많이 한다. 여러분은 지금 힘든 건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로 보여집니다. 그럼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또 이미지 카드 보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이미지 좋은 카드, 좋은 거 나왔네요. 네. 네, 어쩌면 여러분한테는 이거를 다른 이성이 있었다는 걸 알으셨던 분이라면 차라리 너무 잘된 일이에요. 길게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 이 사람한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날아볼 수 있는 시간이 왔다 하거든요. 물론하라 여러분 지금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너무 심리적이나 심리적이거나 뭐 신체적으로나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지만 이 기간만 잘 넘기시면 원래 씨앗에 싹이 트려면 그 새싹이 씨앗을 탁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 자체가 이렇게 탁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이겨내듯이 지금 이 중간을 이겨내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지금 많이 힘드시고 배신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가치도 없지만 이런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게 너무 길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절대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3월 연애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괴롭고 이러지만 잘 드시고 좋은데 잘 다니시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고 이럴 수는 없지만 뭐 행복한 영화도 보시고 이래서 좀 마음을 치유하셔서 이제 조금 나다운 연애를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셔서 정말 이런 여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로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니까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죠. 필요한 분만 좋은 삼으시고요. 너무 100% 믿지는 마시고 잠시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 카드도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네, 오늘의 리딩 주제는 누가 더 후회할까?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현재 상태 그리고 여러분과 상대방의 성향을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보면은 좀 권태기가 왔나? 라고 볼 수 있는 카드들이 떴어요. 네, 물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예전하고 우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만큼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간에 어떤 의무적인 연락이 있었어요. 아니면 서로 간에 의무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라고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지시셨네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오래된 만남 속에 혹은 오래되지 않아도 뭔가 느껴지는 권태로움 속에 한 사람이 지쳐서 이별을 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누가 더 후회할까라는 리딩 주제이기 때문에 썸도 해당이 되지만 헤어지신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썸이었다고 치시면 어떤 이런 썸에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단조로운 관계 속에서 지친 분이 계셨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이 관계를 좀 결단을 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대방 그래도 서로가 어떤 마음이 진심이지 않았고 음 어떤 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는 섬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분명히 오가는 감정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어떤 신뢰하는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만남이라면 꽤 오래 만났던 분들이 많이 났지 않으셨나. 최소한 5년 이상은 되셨던 것 같네요. 5 년, 5년 가까이 5 년, 5년 가까이 되셨던 5 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렇다. 5년 가까이 되셨던 것 같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우리가 만나곤 있지만 뭐 결혼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만남 속에서도 꼭 결혼이 아니라도 우리가 좀 권태로움을 느낀다든지 뭔가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 같고 의무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지침이 있었다. 서로 좀 지치셨는데 서로가 지치셨기는 했지만 한쪽에서 조금 이별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후회할까를 볼게요. 아이고, 상대방은 미련이 가득이고, 자, 여러분은 뭔가 이 관계가 정리되면 새로워질 것 같았는데 잘 안 됐고, 네. 네, 그래요. 누가 더 후회할까를 보면, 상대방은 이 우리의 이별이든 뭐 연락이 일시적으로 끊겼든 이게 헤어짐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좀 조언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하고 같이 연관된 지인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현재는 이분이 막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났든 헤어짐이 있었든 그때는 좀 쉬었어요, 이분이. 어떤 자기도 이 관계에서 권태로움을 느꼈고 지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쉬었지만 여러분과 이 어떤 오래 쌓았던 그리고 오래 만나신 분들이 확실히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쌓았던 추억들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놓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후회라는 감정보다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 이거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좀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 그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상대방 마음에서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의 감정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아름다운 추억의 과거로 우리가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연장선상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조언, 혹시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 한다.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은 이 관계가 끝나면 좀 홀가분하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권태로웠고 지쳤기 때문에. 너무 의무적으로 만나요. 너무 의무적으로 연락해요. 우리가 어떤 연인이지만 뭐 설레이는 감정이 없어요. 새로운 감정이 없어요. 해서 헤어지면 뭔가 새롭게 금방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즐거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오히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조금 정말 이 사람이 떠나버릴까 봐 불안한 마음 아니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올지 안 올지 기다리는 마음이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오히려 이런 권태로움 속에서 헤어지고 나 보니까 서로가 서로 소중한 거를 더 깨달았던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는 좀 상대의 소중함, 상대가 했던 어떤 행동들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만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 상태는 정말 이 이별을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많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만 놔두고 본다면 후회는 지금은 여러분이 다 하고 있다는 거. 미래는 여러분이 현재 완전한 이별이다, 끝났다, 이건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아직 이별을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잠시 쉬고는 있지만 주변 사람한테 더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다시 뒤집을 수도 없고 내가 헤어지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이 올지 안 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먼저 보고 상대방은 이제 정말 이제 여러분하고 어떤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서로가 이게 오래된 관계이신 분들이 많다고 또 느껴지는 게
산전수전이 많았어요. 사건 사고가 많았고. 근데 그게 무슨 큰 사건 큰 사고는 아니라 서로 연인관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 사람한테는 다 소중했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의 어떤 연인으로서의 만남과 그 관계, 하다못해 그 사소한 다툼까지도 이 사람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뭔가 움직이기에 내가 좀 지쳤어. 그래서 지금 좀 쉬고 있어. 라고 떴고, 여기서도 3 펜타클이 떴네요. 누군가 다른 혼자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누군가 개입하기를 원하고 누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아는 연관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메이저 카드라서 좀 기운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연락이나 행동을 취할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상대방이 그렇게 막 성격이 뭐 가감하고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어쩌면 맺고 끊는 거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 이거는 우리가 완전 이별했다라는 생각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은 앞으로 첫째 주, 둘째 주에도 와요. 와요. 오고, 여러분들은 뭐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상대방이 누구 도움을 받든 조언을 받든,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도움을 받든, 아니면 여러분이 지인을 통해서든 상대방한테 소식을 전하든, 그 지인이 상대방한테 여러분 얘기를 전하든, 어쨌든 간에 첫째 주, 둘째 주 연락이 오시고, 다시 이 관계의 시작은 넷째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셋째 주에는 어떤 서로가 어떤 이런 헤어짐이나 만남에서 의견을 조율하실 때 조금 서로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를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도 지쳤고 여러분도 지쳤기 때문에. 예쁜 추억도 많지만 서로 사건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도 지금 굉장히 누워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걸 언제 움직여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곧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앞으로 1주 후, 2주 후, 그리고 넷째 주 후부터는 관계가 다시 새롭게 시작을 될 수 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거태로움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이 조금 더 후회하고 있다. 상대방은 어떤 헤어졌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보다는 다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좀 쉬고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이 도움을 받을 것 같다. 여러분하고 같이 연결된 지인의 누군가가 도움을 줄 것 같다. 오늘의 주제 누가 더 후회할까요? 보면 여러분이 더 후회하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연락이 오신다면 첫째 주 멀지 않을 것 같은데, 첫째, 둘째 주 연락이 오시면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조율하시고 서로 또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고, 관계가 오래됐다고 모두가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대화나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다 다르고 감정의 표현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어떤 얘기할 대화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생각만큼 이 사람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어요. 헤어지자 했지만 지금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고 힘든 시기시긴 해요. 좀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나한테 연락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은 연락이 오신다고 카드 나왔어요. 첫째, 둘째 주 연락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오시면 여러분 이 카드는 물론 상대방 카드지만 여러분 또 이 사람이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뭐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너희들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어떤 자기의 기준점에서, 우리의 기준점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상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그렇게 지금은 좀 지금까지는 많이 고민을 했다. 좀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놔버리고 잠수 탄 게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하지만 헤어졌다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좀 여기서 이별이나 뭐 완전히 우리가 끝났어요 이런 거보다는 좀 권태로움 때문에 잠시 위기가 오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좀 깨달으셔서 뭐 당연히 다른 사람이니까 안 맞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오래 만나다 보면 권태로울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통찰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4번 카드도 이미지 카드를 보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좋은 카드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간에 부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깨끗하고 순수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 관계가 건태롭다, 지겹다, 지루하다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사고라는 거는 생각이라는 건 조금만 틀면은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면 또 돌리면 다른 색깔이 나오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서 좋은 카드는 뭐냐 하면은 이게 건태롭다, 힘들다, 지루하다,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되게 안정감이 있는 거구나라고 긍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어린아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순수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조언이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순수하고 해맑고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이 관계에서 타로 카드가 보여주는 것은 두 사람 완전히 끝났어요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이 사랑에 대한 장점을 먼저 생각하시고 단점보다 장점, 그리고 지루한 것보다는 안정감, 그리고 익숙한 것보다는 편안함을 먼저 보시는 그런 시각의 어떤 차이, 시각의 변화를 좀 가져야 되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은 충분히 같이 있을 때 이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익숙하고 편안해지고 뭐 사람이 뭐 만나는 게 다 똑같아요. 그거는 뭐 연예인이든 대통령이든 뭐 외국 사람이든 뭐 연애라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조롭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익숙해졌고 편안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은 충분히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커플이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정말 이 아이가 웃는 것처럼 행복하고 예쁜 사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시는 그런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뭐 1, 2주 안에 연락이 오신다 하니까 그때 물론 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잘 조율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고 상대도 나한테 분명히 사과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정말 이렇게 즐겁게 웃는 행복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죠. 제너럴 리딩이니까 상황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참고 삼으셔서 4번 카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조금 행복한, 그리고 이분하고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심리타로 연나입니다. 네, 오늘의 리딩 주제는 누가 더 후회할까? 8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현재 상태, 그리고 여러분과 상대방의 성향 뽑아주었습니다. 헐, 대박. 대박. 네. 자, 상대방하고 여러분은 그래도 만남에서 어떤 연인이나 서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빨리 시간이 이어나갔고 서로가 처음에 초창기에 만날 때 한 2주 지나면서부터 우리가 좀 안 맞아, 이런 부분에서 가치관이 참 맞지 않아 라는 걸 아셨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크셨기 때문에 그래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두 사람이 이어나가. 그거는 혼자 느낀 게 아니야. 서로가 느껴. 두 사람 다.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우리 좀 안 맞는데? 서로 굉장히 빨리 만나고 빨리 사귀었는데? 혹은 뭐 금방 썸을 타기 시작했는데? 금방 관계가 좀 깊어졌는데? 근데 안 맞네. 이게 금방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의 마음은 서로 진심이었고 진짜 서로를 사랑을 했지만 이게 그림트 카드가 보시면 이 그림이 좀 대표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데 여기 보면 두 사람들이 서 있는 장소가 절벽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하고 그 관계가 빨리 깊어졌지만 어땠냐? 위태로웠다. 위태로웠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여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이 발끝이 절벽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기까지는 좀 급속도로 진전이 됐지만 금방 안 맞다는 걸, 서로의 가치관이 안 맞다는 걸 알았고, 하지만 이 사랑이 컸기 때문에, 서로가 컸기 때문에 이어는 갔지만 위태로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헤어졌었는데, 여기 끝에 제외 카드가 뜬 걸로 봤을 때는 헤어지신 지 좀 되신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헤어진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상대방한테는 누가 있는지,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이 8번 카드 뽑아주신 분은 최소한 헤어진 지가 4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꽤 지나신 분들이시라 저는 한 달 이상 되면 좀 길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관계는 처음부터 깊었고 뜨거웠다. 관계가 빨리 진전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서로한테 반했지만 이 사랑은 좀 위태로웠다. 그럼 상대방한테는 현재 다른 이성이 있나요? 여러분한테는 있나요? 왜 이렇게 이런 게 궁금해요. 자, 볼게요. 한 개씩만 더 뽑아볼게요. 상대방. 여러분. 자, 하나만 더 뽑아보세요. 여러분. 네. 자, 이 관계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헤어진 지 오래된 사람, 오래된 커플, 오래됐었던 분들이 많이 뽑으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대방한테는 누가 있나요? 나한테는 누가 있나요? 8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한테는 누가 있나요? 라를 보시면 상대방한테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한 달 안에 다른 이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관계가 그렇게 깊게 가지는 못했고 현재는 혼자다. 그리고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우울감, 불안감이 높으신 분이다. 불면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우울함이 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소개팅이나 이런 걸 받는 것보다는 뭐야, 인스타 DM을 통한 연락이나 뭐 어플을 통한 연락이나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좀 찾고 있어 보이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 사람은 헤어지고 다가오는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약간 좀 이 사람을 기다렸던 모습이 보이시고 현재는 썬카드 같은 거 봤을 때는 뭔가 여러분한테 새로운 이성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다. 혹은 썸 타는 사람은 최소한 있을 수 있다. 상대는 원래는 여러분과 헤어지고 한 달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서 누군가를 찾는 모습. 왜냐하면 자기가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에는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계속 지키고 있었고 뭔가 이 사람의 푸사를 본다든지 연락을 기다리고 좀 이 사람의 근황을 살폈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은 좀 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내가 1리딩을 보러 왔다. 맞다. 지나고 보니까 나는 행복한데 저 사람은 어떤가 궁금해서 누가 더 후회할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 않나. 마지막에 저지먼트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관계가 조금 헤어진 지 오래됐다.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뜨겁게 빨리 뜨거워졌고 빨리 깊어졌고 하지만 만난 지 얼마 지나서 우리가 가치관이 안 맞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지만 서로 정말 서로한테 매력적인 면은 많이 느꼈고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절벽 위에서 하는 키스처럼 위태로웠지만 이 상황을 이어갔고 머지않아서 이 관계를 끝났고 헤어진 지는 좀 되었다. 그럼 좀 서로한테 좀 깊은 여운을 남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누가 더 후회할까? 상대방의 마음 볼게요. 자, 여러분 둘 다 똑같이 나왔어. 자, 어떻게 둘 다 똑같이 나왔어? 둘 다 똑같이 나왔다. 어떡해. 이 두 사람 다 너무 카드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8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맞아요. 여러분하고 상대방에게 성향이나 어떤 인간적인 레벨 차이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가 비슷한 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깊게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카드가 되게 비슷하게 했는데 둘 다 8 소드. 후회하는 누가 더 후회할까요? 둘 다 후회해요.
근데 그거는 헤어짐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걔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좀 그 말을 믿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예요. 후회예요. 그리고 성향을 보면 이 상대방은 굉장히 어떤 비밀스러운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상대방의 신뢰감을 이렇게 많이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여러분은 굉장히 순수한 매력이 있는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순수한 매력이 있고 이 사람 이런 부분이 틀린 거였거든요. 상대방은 굉장히 어떤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어떤 자신 나의 위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좀 사랑이 순수했던 사람. 상대방한테만큼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둘 다 상대방은 연애 초창기 때 이걸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고, 여러분은 연애 중반기 때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누가 더 후회할까? A도 못 써도 A도 못 써도 둘 다 똑같이 났거든요. 후회는 두 사람 다 똑같이 해요. 근데 헤어져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더 많다. 후회는 똑같이 해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좀 터는 성격. 너무 후회되고 아쉽다. 그때 이랬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이해했으면 이 사람이 덜 힘들었을 텐데 하는 마음. 여러분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이고 상대방은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후회는 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다른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여러분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근데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참 내가 더 좋았을 텐데, 내가 헤어져 소리 안 했을 텐데. 약간 좀 이기적인 측면. 성향이 비슷해요. 후회하는 거 둘이 똑같아요. 만나면서도 헤어지자 고민을 서로 했어요. 근데 그 후회의 기준점은 상대방은 나의 입장에서 후회하는 거고, 여러분은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이해하는 후회라는 건, 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해줄 걸 하는 배타적인 후회고, 이 사람은 좀 이기적인 후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상대방이 여러분보다는 미성숙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똑같이, 후회의 크기는 똑같아도 후회하는 기준이 이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은 상대가 이랬을 때 내가 좀 이해해 줄 걸 하는 후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이성 아까 봤죠?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후회를 둘 다 서로 똑같이 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혹시라도, 물론 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상대방이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 연락이 올까를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죄송해요. 지금 옆에서 모찌가 계속 방해를 놓으려고 해서. 혹시 상대가 연락이 올까요? 안 움직이네요. 자, 그래도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고민을 하네요. 뭘 고민하는 거지? 자, 상대방이 굉장히 어떤 움직이는 행동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헤어진 지 꽤 오래됐어도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푸사를 본다든지 인스타를 본다든지 뭔가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고민이 들어요. 연락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이 들지만, 하지만 자기가 그런 거를 연락을 하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찌질해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움직이는 행동은 안 보이는데, 3 오브 펜타클인 걸 봤을 때는 이미 여러분한테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보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뭐 마음만 먹으면 연락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네요. 여러분이 연락하시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연락해도 상대방의 어떤 돌아오는 대답이 좀 뜨뜻미지근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답이 느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더 외롭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은
그걸 여러분이 하시는 것도 저는 비추입니다. 상대방도 연락이 안 올 것 같고요. 여러분 연락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럼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요. 서로 굉장히 많이 빠져들었고 깊게 사랑을 했고 짧았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한동안은 생각날 거예요. 금방 잊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관계는 사실 카드로 봤을 때는 끝나는 게 맞다.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서로한테 뜨겁고 금방 빠져들었는 건 맞지만 서로한테 좋을 건 없는 관계였거든요. 서로한테. 그거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좋을 게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가 이거는 추억으로 남기고 돌아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은요. 그래서 서로 제외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전화해서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지만 상대방은 자기가 연락할 용기도 여러분이 연락했을 때 어떤 이 긍정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용기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여러분이 굳이 내가 힘들어가면서 내가 괴로워가면서 이 끊겼던 관계를 오래전에 끊겼던 관계를 이뤄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리딩 주제 누가 더 후회할 거였죠? 후회는 둘 다 똑같이 했는데 에이드 오브 소드 둘 다 똑같이 했는데 타로 덱마다 그림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 둘 다 후회를 똑같이 해도 상대방이 약간 조금 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이 덱의 에이트 소드랑 이 덱의 에이트 소드랑 그림이 틀리죠. 이 덱이 훨씬 더 조금 그래도 덜 아파 보이죠. 이게 더 아파 보이고 그래서 이게 상대방 카드로 나왔는데 모든 뭐 소드라고 해서 이게 이쪽 카드가 더 힘들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후회의 뭐 크기는 똑같지만 상대가 이렇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더 힘들고 더 후회하는 거는 하나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서 통찰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힘든 거예요.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괴로운 거는 스스로 만드는 건데 여러분은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닥 힘들지 않아요. 칼이 똑같은 팔이라도 얘보다 얘가 더 힘들어 보이잖아요. 얘는 손으로도 아예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언제든지 이제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고 이분은 힘이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더 괴로워는 하죠. 크기가 똑같아도. 그래서 후회는 똑같이 해요. 하지만 상대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취약적이지 않나. 그래서 아까 달 카드가 좀 우울하고 약간 조금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기제 자체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사람이 누구나 다 성향이 안 맞죠. 맞는 사람이 어디서 딱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 얼마나 재미없게. 얼마나 재미없는데.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뭐 저 사람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그럼 무슨 재미로 만나. 재미가 없거든요. 당연히 두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똑같아요. 하지만 성향이 틀려요. 그러면 그 성향을 맞춰가는 게 사랑인데 상대방은 노력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열정적이고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노력이란 걸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오는 후회에서 여러분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관계에서 건져갈 게 있다는 거고 이 상대방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 관계가 끝났어도 후회를 해도 발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뭐 다시 만나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건데. 노력이란 걸 할 생각이 없는데.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게 다 노력인데 뭘.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카드에서는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연락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상대방이 연락이 올 거라는 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별을 그대로 좀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나은 레벨의 사람이니까 더 이제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한테는 뭔가 썬카드 즐겁고 행복한 기운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게 보이시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누가 더 후회할까? 후회의 크기는 똑같지만 이 사람이 더 허우적게 된다. 여러분은 좀 이 관계에서 자기가 건질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를 찾아 나온다. 통찰의 기운이 있다. 상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것이다. 왜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은 뭐 이 정도 후회한다면 앞으로 더 후회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그만큼 성숙해지면 여러분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같으면 분명히 자기가 뭐 나중에도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더 후회를 하겠죠. 그때라도 이 사람이 좀 자기 것을 찾아서 발전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한테는 이 사람이 어떤 뭐 각인처럼 마음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거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이분이 보면 굉장히 붉게 강렬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찾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썬카드가 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한테 그 밝은 기운을 주는 옆에 있는 누군가하고 더 예쁜 사랑을 하시고 이 사람하고 후회는 똑같이 하지만 이 사람이 더 많은 내적인 내상을 입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8번 카드도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리딩 마무리하고 여러분 뭐 지금 즐거우시네요. 옆에 누군가 계시는 것 같아요.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은 그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 이 사람의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떤 긍정적이고 즐겁고 해피하고 충분히 사랑주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쩌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든 못 알든 어떤 깨닫지 못했든 어쨌든 간에 이제야 좀 그 그림이 보인다. 여기 숫자 17이기 때문에 18이 돼야지 좀 안정감 있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행복한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 사람에 대한 생각에 더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 과정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발판일 수도 있어요. 다만 나의 기억이 오래 남았어요 라는 것은 그만큼 빨리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어떻게 보면 인지하셔서 지금 내 옆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행복한 알록달록하고 예쁜 사랑의 어떤 그림들을 그려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소중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지 과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과거의 그늘에서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이 순수하시고 예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되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발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만나실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이 과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차리셔서 이렇게 행복하고 예쁜 시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닌 예측이죠. 제너럴 리딩이니까 모든 상황이 다 맞지 않아요. 더 자세한 거는 우리 3월 연애운으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이 타로 카드를 좋은 삼으셔서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셔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